예, 안녕하세요. 구중환입니다. 사실은 거창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거 2장 하는데 어제 밤새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했습니다. 요 2장 하는데 근데 우리 조 원장님 안 계시죠? 예, 맘 놓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먼저 번에 나를 세지를 할 때 있는지도 모르고 어저께 틀어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변명 없지만, 실제 파포 실력도 없고, 근데 이제 파포는 누가 책임지고 해주려 했는데 자료를 못 구했어요. 사실은 홍천군청에 제가 그 군수실에 강력해보해가지고, 당신네들 내가 홍보해주겠다는데 자료 제출을 못 해주냐? 그랬더니 군수 비서실장이 걱정하지 말라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2015년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주려고 데리고 없는 거예요. 이야, 참. 그리고 어저께 제가 결단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야, 내가 여기에 더 사실상에 머물러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과제를 7개인가 6개인가 7개밖에 못 했는데 과제를 보니까 20개가 하더라고요. 그럼 13개가 남았는데 야, 이건 이제 졸업했는데 누구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못 따라가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장님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뭘 하겠다는 뭐하죠. 저는 누구 의지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길이 없으면 제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장관실에 막 무지막지하게 용감하게 대드는 사람이에요. 예. 막 이명박 시절에는 이명박 시장실에 뛰어들어갔는데 접근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이 롯데호텔에 점심 먹으러 온대요. 기다려서 골목에.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내가 왜 결단을 내리려고 그러냐면 그래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어저께 하여튼 몇 시간을 걸쳐서 먼저 세일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쭉 여러분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 여사님 얼굴들을 제대로 기억 못 해요. 제 원래 이게 얼굴 잘 안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보면서 딱 봤는데, 야, 프로필들이 대단들하시대요. 저보다 못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내가 끼자, 탑승하자. 그러면은 내가 얻는 게 많지 주는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홍천군에서 자료를 못 얻어서 교보문고에서 토지 전문 교수가 쓴 책을 사다 놨었어요. 그걸 어제 보면서 제 나름대로 2년간 경험과 대입하면서 사실은 몇 장을 했죠. 2장만 한 거 아닌데. 근데 저한테 발표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0분, 많이 줘야 10분 것 같아서 거기서 막 이게 취합을 했어요.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시 반까지 했는데 4시 반인지는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마누라가 방문을 확 열더니 저는 이제 이쪽 방에서 하고 우리 마나님은 안방에서 잤는데 딱 문 열더니 지금 몇 시인데 뭐냐 이거예요. 몇 시냐니까 4시 반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나님은 독실한 그렇지 아니라 5시는 새벽 기도 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다가 보니까 신랑이 없으니까 이제 방문 열어보니까 불 켜놓고 머심하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했죠. 나 오늘 사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거다. 그래서 이거 작성해 놓은 거다. 그랬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깨워주진 못하니까 알아서 가라고. 자기는 또 설악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나 해놓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한 5시경 해서 어찌로 어떻게 2장 취합해 놓고 잤는데 마나님 묻는 바람에 일어나니까 9시가 다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오려면요 늦어도 6시는 일어나야 됩니다. 5시 반 일어나서 막 서둘러서 씻고 저고 밥 먹고 해서 첫 차 타든가 안 그러면 제 차를 가지고 강촌역에 가든가 해야 되는데 9시 일어났으니 어떻겠어요. 밥도 못 먹고 허덕허덕 했는데 어차피 늦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한테 나는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끝으로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해놨지만 부랴부랴 와가지고 늦게 왔는데 이제 서론이 길어졌고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하다 안 되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해 줄 수는 없죠.
그때는 과감히 제가 뭐라고 빠지겠습니다. 예? 예, 그 각오는 되어 있고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또 딴 모임인데 카톡에 지금 옥수동 쪽에 합동 뭐 단속반이 와가지고 전부 문 닫고 술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뿔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우리가 무슨 큰 죄인이냐? 떴다 하면은 그냥 전부 다 문 닫고 뭐 도망다니고 말이에요. 한심하고 그런 게 좀 아쉽고, 이건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도 공법은 꽈랑아 면치 마라 그래요. 공법 암만 잘해도 60점이 안 나온대요. 근데 저는 고집 있어가지고 난 토지 쪽으로 해야 되니까 막 공법을 그래도 팠어요. 하여튼 그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두 개를 팠어요. 그래서 공법은 좀 배우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에 서울이 싫더라고요. 시골에 간다는 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서울보다 토지 쪽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토지 쪽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강사한테 실무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실무를. 그랬더니 그 강사님 뭐라는 거니? 여기는 실무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예? 여기는 시험 공부하는 데지 실무는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가지고 밖에 나가서 따로 실무를 배워라. 시험 공부하고 실무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 150명 중에서 개망신 당한 거죠. 예. 저는 또 맨 앞에 앉았습니다. 예. 특혜를 줘가지고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우리 아들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싸붙일 때는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감수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해는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실무경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 주면 돼요. 간단히.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관청 소관입니다. 그 한마디만 딱 해주면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못 해주고 따로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어렵게 합격했다는 건 제가 얘기를 했죠. 1차 시험 2번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니까 어영부영 6년 걸려서 7년 만에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이제 우리는 배울 데가 없어서 저는 체계적으로 좀 배우려고 토지 전문 쪽 이렇게 봤는데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좀 못 찾았어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오비라는 데가 있었으면 벌써 와서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네오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원장님한테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실무 가르치는 데가 있냐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대요. 그 뭐 세련학원에서 아카데미인가가 있었대요. 근데 폐지됐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울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저기 탔다다니고 뭐 심지어 뭐 건국대학교 그 토지과정도 밟아왔는데 돈만 엄청나게 받지 실제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실무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학술적인 것만 배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어저께 취합한 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파프를 제가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읽는 거는 제가 전철에 오면서 조금 연습은 했어요. 네. 시골 땅은요, 우선 여기 서울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 중개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우선 띄워가지고 그 용도라는 걸 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분류로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잖아요. 또 그 세분화되면 조금 일례를 드렸는데면 그 안에 농림 지역이 있고 취락 지구가 있고 농업 진흥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구분하기도 어렵고, 용도 지역은 뭐고, 취락 지구는 뭐고, 농업 구역은 뭐고, 아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나머지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 막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게 또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느 법을 적용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기도 그렇고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근데 요즘에는 막 신문에 막 토지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실제 이 토지에 대해서 전문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돈은 안 되지만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좀 토지 강좌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요, 앞으로 아파트 쓸 자리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했지만, 남자들은 저 큰 바닥으로 나가서 이제 토지 쪽으로 대들어야 돼요.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토지는 생산을 못 해요. 아파트는 얼마나 질 수가 있는데.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판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아까 비애를 느낀 게 뭐냐면, 강남은 그 어저께 보니까 민 대표님이 그랬나? 지금은 아파트 살라고 신청한 사람이 민 대표님 맞죠? 그 20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20명이. 예? 아파트 살라고 대기자가. 야, 우리는 말이에요. 대기자는 한 명도 없고 매물만 잔뜩 있습니다. 오늘 또 저 할머니가 오더니 우리 땅 좀 팔아달래요. 예? 우리 땅 좀 팔아달래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저녁 때 올게요. 했는데 매물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살 사람 없고 또 더군다나 8.12 대책인가 그거 나오기 전에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도 꽤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8.12 대책 끝나고 나면 뚝 끊어지고 간혹가다 대명 리조트 지나가면서 우리 간판 보고 시간이 있어 들렸다고 그냥 쓱 들리는 사람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사실 강남 잡기 위해서 억제책을 내놨는데 강남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그 여파를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겪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속인데 이 남자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토지 쪽으로, 토지는 금방 안 되거든요. 하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또 특히 젊은 분들은 앞을 내다본다면 토지 쪽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 천안에 그 우리 세미나 갈 때 천안에 들렸는데 우리 그 레오비 선배가 그 여성분인데 탑승해가지고 그 투어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점심 먹고 얘기했는데, 그분 얘기가 천안 지역은 아주 핫한 지역이지만 지금 와도 10년은 뜯어먹고 살 수 있다. 충분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개발 호재가 많고 그분도 실제 부동산 개업으로 온 게 아니라 투자하러 왔었대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자리도 뭐 피도 별로 안 붙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하는데 지금은 이런 아파트 같은 건 안 넣는데요. 아파트 같은 거는 옆에다가 좀 토스해버리고 큰 거만 한대요. 그리고 뭐 올 봄에는 또 원주로 원정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일본의 산업박람회가 있으면 간대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산업박람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래요. 다 연관이 있대요. 돈을 들여서 일본의 산업박람회까지 간대요. 그래서 토지가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고 이만큼 있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그 농촌은 그 법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개를 해야지 그냥 대강 했다가는 몇 년 후에 낭패를 봅니다. 여기에 좀 읽어드릴게요. 농촌에는 싸고 좋은 땅을 선호해가지고 싸고 좋은 땅 사러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싸고 좋은 땅은 없어요. 예, 좋은 땅은 비싸고 그렇지.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농림지는 쌉니다. 예, 계획관리는 비싸고 농림지를 사가지고 용도 변경만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용도 변경하는 그 즉시가 딱 뛰는 거죠. 용도. 근데 그게 우리 희망사항이지 이거는 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희망한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용도 지역은 형질 변경은 우리가 원해서 됩니다. 형질 변경은. 근데 용도 지역은 안 돼요. 근데 용도 지역만 할 수 있다면은 참 좋죠. 힘듭니다. 차익이 많이 생기지만 희망사항 뿐입니다. 중개사 공법 시간에 질문했는데 아까 한 얘기고, 개발 행위 자체가 그 조례로 해놓은 거예요. 조례로. 조례는 제일 하위법입니다. 군에서는 조례로 개발 행위는. 이것이 각
그 구마다 조례가 달라요. 양평에선 되는데 홍천군에서는 안 됩니다. 홍천군에서는 되는데 양평군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양평에서 해가지고 개발행위 몇 개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천에 와서 이제 사무소를 차렸는데 내가 몇 개 해봤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자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참 낭패 봅니다. 조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각 군 조례를 봐야지 이거 조례 안 보고 중개했다간 큰 낭패를 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다르고 이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산악지대를 갖다가 전라도 평야지대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까 조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임야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돼요. 농가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수도법이 있는데 하수 처리 구역과 하수 처리 구역 밖이 있습니다. 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되니까 연결하면 되니까. 하수 처리 구역 밖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 하수 처리 관이 여기 지나갔더라도 하수 구역 처리 밖이라면 연결 못 합니다.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요 옆에 지나가는데 여기다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나 참 답답하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근데 이게 제일 심한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제주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여기는 그 관광지고 자연보호를 원칙으로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요. 첫째, 하수도법이 굉장히 엄하게 하더라고요. 요거를 보고 또 이렇게 중개를 하셔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띄워보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조례에 가면 빼버린 데가 있고. 그럼 우리가 했을 때 공무원들은 대개 된다 안 돼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관련 법이 막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된다 안 돼서 소리 별로 안 해요. 그건 경험 없는 공무원들이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대개 공무원들이 저쪽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줍니다. 현재는 저쪽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저쪽 법이 없다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놓으니까 안심하고 하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그래서 해결책은 이겁니다. 내가 직접 군에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서비스 할 수가 있나? 손님 보고 알아보시오 하는 게 낫지. 근데 또 알아보려면 저 같은 경우도 홍천군청 가려면 한 40분 걸려요. 차로. 오후하면 어지간하면 하루 걸리죠. 어지간하면. 근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빨리 해가지고 수수료 받으려면 특이하게 넣고 할 수는 있죠. 근데 한번 빵 터지고 나서 이게 수습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손님들은 살 때는 그렇게 하자고 이제 하지만 이게 빵 터지면은 언제 가는 듯이 그냥 막 돌아서 가지고 몰아칩니다. 당신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거냐? 당신 뭐 이게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째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지. 그래서 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는 열람이나 전화로 해결 않고 가서 종합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한 10일 걸려요. 10일 안에 해주는 겁니다. 처리 기간이. 근데 이제 10일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더라도 딱 대미는데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하면 할 얘기 없어요. 녹취해놨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면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저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합니다. 여기 전문가분은 왜 기초적인 걸 얘기하냐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지금 20발에 합격하셔가지고
토지 쪽으로 입문하시는 분은 조금 참고해 주라고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뭐 지루하더라도 아는 분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참고로 예, 제가 서울시하고 이게 다툰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조례까지는 제가 아는데 이 공무원 하셨던 분은 알 겁니다. 이게 지금 복사가 안 돼가지고 3장을 했더니 근데 그 훈령이라는 게 있더군요. 훈령. 난 훈령이라는 게 몰랐는데 훈령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례까지 뭐 간수까지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훈령이랑은 접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끼리는 훈령으로 통하더군요. 근데 훈령을 받으면 그걸로 규제하는데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훈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후에 문제가 돼가지고 훈령 가지고 서울시에 갔어요. 자, 이 훈령 있지 않느냐, 왜 안 해? 했더니 공무원이 이거 봐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자기네 서울시에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한 훈령이 나는 있는데 왜 당신 없냐 했더니 자기는 오래 왔고 현재 서울시에 보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죽기사기로 대들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관 문서가 3년까지는 서울시에 보관은 됩니다. 3년 넘으면은 남산 서고에 보관해가지고 10년 넘으면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경상도 청도에 구리인가 하는데 영구 보존한답니다. 근데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시에 없는 걸 이 사람들이 뭐 민원인을 위해서 바쁜데 남산 서고에 가서 찾겠어요? 그거? 남산 서고에 찾는 게 한 달이랍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가서 하는 게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6개월 최장. 공무원들이 할 리가 없어요. 그냥 웃다고 해버린 말이지. 그래서 제가 죽기살기 대들었더니 그 과장이 사무관급이죠. 그분이 한 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딱 했던가 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장. 근데 6개월 꼭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2달에 끝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열흘 끝날 수 있는데 기다려 보십시오 했는데 실제 그분이 찾아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었고 근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명박 시장 시절인데 그분을 내가 우수공무원으로 표창 상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좋은 과로 영전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난을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를 선생님은 선을 보내지만 나는 독을 주는 거라고. 절대 그런 마음만 받겠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서울시에 자주 오시는가 본데 오면은 제 방에 들리라고 차나 한잔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그 과장방에 가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서울 그 담당과에 가면 몇 분 가니까요? 그래. 저를 아주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예.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빨리 끝내게. 저는 뭐 시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큰하려고 그랬더니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실제 시골에는 옛날에는 관리지역 하나로 통했어요. 근데 이게 2005년도부터 그 세분화시켜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시켰어요. 이거 목적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 거지 사유권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유권 침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보니까 이게 계획관리로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보존관리로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홍천군청하고도 한 2년간 싸웠는데 결국 환원시켰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골 촌노들은 불이익당해가지고 계획관리로 될 걸 보존관리로 돼가지고 지금도 못 팔아먹고 있는데 허다해요. 뭘 넣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3개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5개입니다. 예. 5개인데 빨리 끝내서 이건 설명 않겠습니다. 3개는 우리가 알기로는 3개인데 5개입니다.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아니고 그 위에 2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오면 말씀드릴게. 여기는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예. 또 하나 돈이 되는 토지는요. 돈이 되는 토지는 뭐냐면 시골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으면 돈이 되는 토지입니다. 예? 요게 이제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 알고 실제 공인중개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근린생활시설로 하려면은 가감차선이 확보돼야 돼요. 가감차선. 가감차선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가감차선을 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80m다. 어느 사람은 60m다. 공무원도 제각각하게 해요. 공무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봐야 합니다. 네, 거기 사정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80m 아니면 60m인데 이것만 확보되면 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되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시골에서 제일 좀 노른자 돈이 될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 중에서 근린생활 질 수 있는 땅. 그리고 또 근린생활 질 수 있다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 기소행위라 이것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쪼각쪼각이라 찾기도 힘드네. 기소행위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 하는 행위예요. 법의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되지 공무원 재량권이 없는 게 기소행위죠. 법적으로. 근데 계획관리에서도 기소행위가 있고 재량권이 있는 행위인데 재량권이 있는 건 뭐냐면 숙박업, 음식업 이건 두 개는 재량권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법정 요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관에서 이거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민원인 풀고 하면 민원 풀고 와야 되고 요 두 가지는 이게 그 계획관리 지역에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일단 더 강조하지만 확실한 거는 공무원에 가가지고 되냐 안 되냐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더 함정은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똑똑하면 아는데 우리 홍천군청은 보니까 이 신입 공무원들이라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공무원 말도 다 몰라.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내가 국토부에 가서 원칙을 알고 와야 됩니다. 예, 그 군을 믿지 말고 도를 믿지 말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다 훈령을 내리고 법규를 내리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근데 국토부가 지금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얘들 과천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세종시로 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국토부 답답하면 군하고 도 따지지 말고 하루 지켜가지고 세종시 가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진짜 그 원본을 봐야 알지 여기 조례 따지고 뭐 도에 가 따져봐야 그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